원피스 1132화가 공개된 후 현재 엘바프에서는 기존의 필드와는 다르게 시간이 흘러간다는 떡밥이 불타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왜 이렇게 이 부분에 집착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엘바프의 거인들은 과거에도 나이의 계산 방식이 기존 원피스 인물들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오다가 강조했습니다. 과거 빅맘의 케이스에서도 빅맘이 5살 때 엘바프의 동지제 13일 전에 태어났다고 언급되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원피스 일반 사람 나이로 환산하면 대략 21세였습니다. 오다는 당시 거인족의 성장 속도는 인간의 절반이지만 수명은 3배라서 수명으로 환산해야 한다고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로키와 로라의 혼사 이야기가 오갈 때도 로키의 나이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죠. 로키가 빅맘보다 5살이 어리지만 인간 나이로 환산하게 되면 21세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로라와 시폰 자매에 비해 5살이 어리게 계산이 되죠. 저는 위에서 말하는 시간의 상대성과 이번 챕터의 마지막에 공개된 엘바프에 오래 머무르지 말라는 것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루이 아노트의 메시지에서 엘바프라는 땅에 너무 오래 머물지는 마세요라고 경고했죠. 이는 엘바프에 오래 머무르면 위험할 수 있다는 암시로 해석되고 있으며 너무 오래 머물 경우 밖의 세상과 시간 차이의 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암시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엘바프는 어떤 말로도 정의할 수 없는 전쟁의 왕국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필드 자체가 일반인들의 기준에서 너무 넓어서 전체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마치 우주를 연상시킨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주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스케일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주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엘바프 역시 이러한 거대한 규모가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밀짚모자 일행들의 최종장 파워업의 수단과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로키와 나머지 일행들이 마지막 최종장 전투의 파워업을 이곳에서 어떻게 만들어낼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전 에피소드였던 에그헤드에서 유의미한 파워업이 없었기 때문에 엘바프에서는 더욱 필연적으로 다가오고 있죠. 만약 엘바프가 현재 등장하고 있는 가설대로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면 마치 드래곤볼의 시간과 정신의 방처럼 루키와 밀짚모자 일행들은 이곳에서 엄청난 수련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전투 경험 하나하나가 다른 일상의 시간보다 몇 배나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오다가 드래곤볼을 좋아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번 챕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공개되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평소 루피를 생각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얼추 예상이 된다는 건데요. 이번 챕터에서 로키와 루피의 회상이 매우 짧게 공개되었습니다. 오다는 로키의 대사를 공개했는데요. 로키는 마치 2명이서만 알고 있는 비밀 약속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만난 것부터 모든 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이런 장면이 나왔다는 것은 루피와 로키의 모종의 거래가 성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것은 로키가 그렇게 원했던 자신의 헤르석 봉인을 루피가 풀어주었다는 것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엘바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로키 그리고 실루엣의 남자 2가지로 압축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긴장감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피가 로키를 풀어주는 사건이 있어야만 엘바프의 이야기가 긴장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로키가 풀려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다는 에피소드가 진행될 때마다 몰입감 있는 스토리의 진행을 위해서 더욱 강한 챕터의 보스급 빌런을 등장시켰습니다. 엘바프 전 에피소드에서는 오로성이 등장했죠. 그전에는 와노쿠니에서 카이도와 빅맘이 등장했기 때문에 오다는 그보다 큰 충격을 주기 위해서 오로성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물론 오로성과 전투를 완벽히 끝낸 것은 아니지만 다소 밋밋할 뻔한 에그헤드의 이야기를 완전히 끌어올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들을 엘바프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오다가 엘바프를 소개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엘바프는 빠르게 스쳐가는 그저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엘바프에서 시간이 최소 와노쿠니급으로 소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등장할 보스급 빌런 역시 최소 사왕급 이상의 빌런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생각해본다면 오다가 이제까지 엘바프에 대해서 스토리적으로 빌드업한 시간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최종장의 상대들을 감안하면 엘바프는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에피소드가 아닐 확률이 높을 것이고 역시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몇 안 남은 사왕급 빌런이 등장할 것이고 루피 일행들과 싸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루피의 전투력을 감안하고 생각한다면 루피에게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상대가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루피 일행들의 전투력을 생각하면 최소 4왕급의 상대가 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다는 엘바프에 대해서 역사상 최강의 전투민족들이 살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변수와 빌런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4왕급 상대가 엘바프에 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위가 확실하게 좁혀지게 되죠. 현재 해외 쪽 여론은 엘바프 최종 빌런에 대해서 금사자 시키의 여론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금사자 시키가 안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다에게는 과거부터 확실한 특징이 있는데요. 원피스 극장판과 원작이 겹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엘바프의 마지막 빌런이 유추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엘바프의 마지막 빌런을 금사자 시키로 놓게 된다면 기존의 설정에 위배되는 것들이 생기는데요. 일단 스트롱월드라는 극장판이지만 금사자 시키는 루피에게 한번 패배한 적이 있다는 것이고 이제까지 힘들게 몰입감을 빌드업한 엘바프의 환상과 기대감을 이미 한번 패배한 금사자 시키라는 빌런으로 충족시키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이고 엘바프에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정보들이 너무 많고 오다 입장에서 이미 로키라는 엘바프 최강의 악마의 열매를 먹은 저주받은 전사의 재료를 우리에게 뿌려놨기 때문에 금사자 시키라는 모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정하는 부분은 시키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아직 이미지 소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과거 로저의 라이벌이라는 신비감과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풀어낼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식상한 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대로 금사자 시키의 전투력이 최소 현재 4왕급에 비빌 수 있냐고 질문을 해본다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로키와 추가로 개입할 제3의 세력이 남게 됩니다. 물론 제3의 세력이라고 해봐야 샹크스와 검은 수염 그리고 세계정부의 이모 정도 말고는 루피와 긴장감 있는 전투를 보여줄 인물도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챕터에서 오다가 보여준 뒤의 짧은 회상의 대사를 보았을 때 이번 챕터의 보스는 로키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로키 정도에 서사면 이제까지 우리가 기대했던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다 입장에서도 로키는 아직 강함이나 싸우는 방식 등 공개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전투를 풀어나가기도 편하고 원피스 고질적인 문제라고 평가받는 파워앤플레이의 걱정도 할 필요가 없어지죠. 만약 금사자 시키라면 파워앤플레이까지 생각해서 또다시 무리수를 두어야 하죠. 그리고 이번 엘바프 이야기에서 우솝에게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흔히 말하는 우솝과 엘바프의 연결고리보다 조금 더 다크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솝이 해적을 시작한 이유이자 마지막 목표에 대해서 기억하시나요? 우솝은 자신의 아버지 야솝을 동경하며 막연하게 해적에 대해 꿈을 꾸었으나 시간이 흐르며 자신이 생각하는 바다의 전사는 긍지 높은 엘바프의 전사들인 도리와 브로기와 같은 엘바프의 전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도리와 브로기를 보면서 꿈이 확실하게 정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솝은 어릴 때부터 항상 거인족들을 존경하고 동경했으며 리틀 가든에서 만난 거병의 적단의 선장 도리와 브로기를 마음속의 스승으로 모시며 항상 엘바프에 가는 꿈을 꿈꾸며 항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솝은 꿈을 이룬 것입니다. 우솝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이고 이번 챕터에서도 우솝은 눈물을 흘리며 마치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은 표정을 보였습니다. 밀짚모자 일행들은 루피와 항해를 시작할 때 각자의 다른 목표가 확실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같은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솝 꿈의 마지막은 엘바프에서 전사로서 긍지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비결되는데요. 오다는 메인급 등장인물을 포함하여 웬만한 빌런도 확정 죽음을 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다의 신념과도 같은 건데요. 하지만 우솝은 자신의 꿈이자 목표가 엘바프의 긍지 있는 전사로서의 죽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정상 연재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